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주제를 주셔서 같은 슬라이드로 그냥 쓸까 고민도 하고 그랬다가 몇 가지만 좀 업데이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헤빌리 칼시파이드 리전을 뭐 여러 병변에서 만나죠. 그래서 로타를 쓸 거냐 아니면은 스코링 밸런 또는 뭐 커팅 밸런, 최근에 NSE 밸런 이런 모디파이드 밸런을 쓸 거냐. 이게 플랜드 하게 할 거냐 아니면 딴 거 써보고 안 되면 베일아웃을 프로비저널한 로타를 할 거냐라는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프랙티스에서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두 가지 주제에 천착해서 케이스를 몇 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러 이런 컴플리케이션 또는 프라이머리 클리니컬 아웃컴이 다 안 좋아진다는 건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칼시파이드 리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일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예전에 커팅 밸런 썼었는데 이게 퍼포레이션이 많고 그래서 요새는 좀 줄어들고 스코링 밸런 좀 쓰고 그다음에 로타, 이 두 가지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주요한 툴일 것 같은데, 최근에 저는 이런 NSE 밸런, 그러니까 커팅 밸런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가 칼날은 아니고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필라멘트를 갖고 있는 이런 커팅 NSE 밸런을 좀 자주 사용합니다. 비교적 세이프해서. 그래서 이런 난슬립 엘리먼트 밸런 카세타 NSE 밸런이라는 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밸런 프로파일들이 있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 굉장히 시비한 칼시파이드 돼 있는 RCA 리전이고, 이 RCA 리전에 이렇게 그 NSE 밸런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밀어넣으면 이렇게 더 밀어가서 또 불려주고, 조금씩 깨면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마치 표범이 기어가는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레오파드 크롤 테크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그 기존의 스코어링 밸런이나 커팅 밸런과는 달리 좀 더 이렇게 리전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가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봤고요. 이런 칼시파이드 리전에서 로테이셔널 아스레렉토미 이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쉽지가 않죠. 연구를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모디파이드 밸런하고 비교하는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같은 것들이 한두 개 발표가 됐는데, 뭐 대부분 요지는 뭐냐면 하드 엔드 포인트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크로스오버가 많고,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딜러테이션이 안 되면 로타로 크로스오버가 되고, 다만 이제 애니 리바스큘라이제이션 레이트는 로타 쪽이 훨씬 좋더라. 리전 모디피케이션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모디파이드 밸런 그룹에서 크로스오버가 많은 이유들은 뭐 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밸런 안 넘어가고 안 벌려지고 스텐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이런 것 등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플랜드하게 할 거냐 아니면 프로비저널하게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뭐 랜덤 또는 레지스트리, 랜덤은 아니고 레지스트리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런 것들이죠.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들이죠. 프로시저 타임 줄이고 플랜드하게 하면 플로로스코픽 타임 줄이고 컨트라스트 볼륨 줄이고,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베네핏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걸 결정할 거냐, 어떤 병변에서 결정할 거냐가 중요할 텐데, 결국은 이거는 오퍼레이터 익스피리언스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로타블레이트 업데이트된 디바이스들이 나와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타와 관련된 옵티말한 테크닉,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버트 아트리 레이셔가 저 정도라야 되고, 로테이셔널 스피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어드밴스먼트를 이 베킹 모션을 사용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새가 모이를 쫓듯이 톡톡톡 찍는 그런, 그래야 이제 깎이는 파티클을 최소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타임 숏하게 가져가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타블레이션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 보면 MI가 한 거의 아주 옛날 데이터인 경우에는 20% 가까이 되지만, 최근 데이터들 보면 가장 많은 그래도 레지스트리 데이터 1000명 이상 되는 데이터 보면 한
마이코달 임팍션, 페리프로셜 MI가 좀 올 수 있죠. 그래서 슬로우 플로우나 이런 것 등등이 파티클이 작아서 이게 모세혈관 통과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면 버든이 많으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션들이 좀 로타와 관련돼서 생길 수가 있죠. 68세 환자 케이스 한번 보면 ICMP고 여러 번 인터벤션 받은 환자고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CTO 케이스인데 뭐 이렇게 콜레터럴 일로 LAD로 가고 있는데 RCA CTO죠. 그래서 CT 찍은 거 보면 풀문이고 풀문의 슬라이스는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뚫을 수 있는 정도고 그래서 와이어 뚫고 갔지만 예상대로 어떤 디바이스는 안 넘어가서 이런 케이스들인 경우에 우리가 보면 그냥 이거는 플랜드 로타를 결국 써야 될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 넘어가서 로타 와이어로 갈긴 했지만 풀문에 이제 스톡돼서 더 안 넘어가서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로타를 하는 건 위험하죠. 근데 이제 여기 길만 열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로타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저렇게 로타하고 스톡됐던 와이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로타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밀어넣을 수 있었고 그 후에 추가적인 뒷살까지 로타 블레이트를 하고 나서 아이버스 보면 이제 여러 군데 크랙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크랙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풀리 딜러테이션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벨룬하고 스텐트를 넣는데 이제 이런 리전에 뭐 로타를 하더라도 이렇게 토털스한 리전인 경우에는 스텐트가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대부분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익스텐션 카세터를 이제 사용해야 스텐트가 넘어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익스텐션 카테터 쓰고 스텐트 넘기고 최종적으로는 뭐 옵티멀한 리절트를 얻었습니다. 이런 프로시저의 형태가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칼시파이드 된 리전에서 로타, 익스텐션 카세터 혹은 모디파이드 밸런 등을 사용하는 프랙스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는 이렇고 그래서 이제 조금 챌린징한 케이스를 하나 더 보면 환자는 68세 CCS3 체스트 페인 펑셔널 크레스 3 디스미하고 EF 25%의 ICMP죠. 예전에 캐비지를 받은 환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텀이 있어서 왔는데 리마토 LAD, 그레이트 샤프헤니스 페인 2M, 시비어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 있고 찍었더니 이 모든 그래프트가 페일리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거죠. 수술 전. 보시면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이고 미드 LAD CTO고 칼시피케이션 굉장히 심하고 콜레터럴이 RC에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없죠. 캐비지 이미 했기 때문에. 이승환 선생님 뭐라고요? 리드 캐비지가 서전들이 되게 싫어하죠. 네. 그래서 이제 랩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 이제 시비어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당연히 이제 이런 리전은 제가 이제 CT를 찍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LAD는 굉장히 심해 보여서 그 칼시피케이션이 어떨까 먼저 평가를 면밀히 이렇게 쭉 해보고 이게 뭐 로타나 아니면 모디파이드 밸런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인 플랜을 짤 때 보면 풀문이나 이런 거는 없어 보이고 디스트리뷰션 패턴이 페리페랄이고 조금 이렇게 벌려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면 LAD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면 되겠다 이런 정보를 얻는 거죠. LAD 칼시피케이션은 뭐 보시는 것처럼 되게 심하고 어떤 데는 거의 풀문처럼 보이고 CTO 리전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똑같은 판단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이퍼케이션 특히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에서 언프로텍티드 메인 바이퍼케이션에서 저런 리전을 로타를 할 거냐 판단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양쪽에 와이어를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쪽만 넣고 로타하고
만약에 이쪽에 제일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로타를 하려면 또 이쪽으로 와이어하고 이쪽 로타는 빼야 되고, 그럼 다시 여기 와이어를 LAD 쪽에 달색이나 이런 게 났을 때 넣을 수 있을 거냐라고 판단해 보면 리스키하죠. 그래서 다른 쪽 병변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메인 바이피케이션은 저는 일단은 플랜드 로타블레이터, 서컴은 그냥 벨론으로 넓히겠다. 그래서 LAD에 포커싱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모디파이드 벨론보다는 당연히 로타를 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플랜드하게 갈아야만 리전 모디피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서컴은 보시다시피 이렇고, 요거는 스탠다드한 우리 이 PCI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인 쪽 일단은 재수 좋게 와이어 이 CTO 리전에서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로타 와이어로 갈았고 1.25짜리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선은 이 환자가 20% 정도의 CB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이고 LAD 메인서부터 LAD까지 굉장히 하이 이 플락 버든 앤 칼시피케이션 버든이고, 로타를 했을 때 슬로우 노리플로 안 올 거냐, 노리플로 오게 되면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래서 에크모 백업 하에 이렇게 로타블레이트를 2.25로 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원칙들, 백킹 모션, 숏 듀레이션 런, 뭐 이런 어블레이션 런 이런 거 등등을 잘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버로 올려서 다시 한번 어블리싱 런을 했죠. 하고 나서 플로우 썩 좋진 않지만 충분한 로타를 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나서 벨룬하고 아이부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크랙을 잘 만들었던 거 판단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탠팅하고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은 벨룬하고 미니 크러쉬로 좀 심플하게 가져갔습니다. 최종적인 파이널 엔조 보시면 CTO 리전 잘 펴졌고, 메인 바이퍼케이션, 시비어 칼시피케이션 있던 부위도 옵티멀하게 펴져서 환자 파이널 리절트는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런 리전에서는 이 환자는 응급실로 체스트 페인, 난스테미, 온고잉 체스트 페인이고 뭐 CT 찍고 이럴 겨를 없어서 바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LAD, 거의 듀얼 LAD인데 그 위쪽 리전들이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어서 아이브스로 이제 칼슘을 평가를 했는데, LAD가 이제 프락시말 쪽에 서컴피렌셜한 적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칼슘이 비어있는 데 있고 360도 아닌데도 많고, 그래서 모디파이드 밸런스 써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환자는 그래서 각각의 모디파이드 밸런으로 공략할 부분들을 아이브스로 가이드하고 있고, 다이고널 브랜치 평가를 했는데 여기는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이브스 상에서 보면 칼슘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프락시말만 있는데 한번 그냥 플레인 밸런으로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칼슘이 이 프락시말 쪽만 좀 있었죠. 그래서 이 환자를 스탠팅을 했는데 NC 밸류만 써서 언더 익스펜션 돼 있고, 아이브스를 보면 그 부위가 이렇게 칼슘이 깨지지 않은 칼슘에 의해서 NC 밸류를 맥시말로 높여도 이게 언더 익스펜션이 돼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LAD는 아까 얘기했던 NSE 밸런으로 전체 칼슘 병변을 다 작은 깨서 크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탠팅을 했고, 비교해 보면 LAD 포션은 크랙이 다 잘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스탠 넣었을 때 비교적 언더 익스펜션 없이 다 잘 펴진, 두 개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파이널 리절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절트는 이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비어 코로나리 칼시픽 리전 치료할 때 이 리전 프리퍼레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프라이머리로 할 거냐, 프로비저널로 할 거냐, 또는 모디파이드 밸런만 쓸 거냐라고 하는 이런 디시전은 사실은 오퍼레이트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 스탠다디제이션 된 표준,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프로비저널 로타 고려할 때 굉장히 이 디바이스 페일러가 잘 올 수 있는데 중요하고, 그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이 동원할 수 있는 툴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익스텐션 카세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써서 이런 리전을 치료하는 데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